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훈TV의 전진호 원장입니다. 자, 이제 영재학교 지원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이제 서과형, 그다음에 대전과형, 대구과형 하나 둘씩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원할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학교에서 우리가 꺼내놓은 모집 요강입니다. 그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점검 없이 모집 요강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학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듣고 숙지한다면 하나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에 모집 요강 보시고 거기에 있는 그 설명회에 다녀오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 왜? 설명회에 가게 되어지면 모집 요강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저요! 하고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사항들을 질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과형 같은 경우에도 5차례의 설명회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궁금한 점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이 답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영재학교 지원하실 때 모집 요강과 설명회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서울 영재학교이죠. 이 서과형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은 120명 선발 기준으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자, 일단 5월 22일부터 27일 6시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생활기록부 공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제출되어지는데요. 일단 영재학교마다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제출 일시가 약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일자에 대한 이 일정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서과형 지원자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일정표 하나는 이렇게 캡처하셔서 스크랩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단계 전형이 이제 실시가 되어지는데요. 그 전에 22일부터 4일이 더 많은 31일 6시까지 자기소개서와 선생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관찰 소견서 A와 B를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진 상태에서 1단계 전형이 실시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28일 날 금요일 날 5시에 1단계 전형 통과자, 합격자 공고가 이제 있으면 2단계 전형에 대한 실시 안내가 진행이 되고 7월 7일 일요일 날 12시 30분부터 2단계 전형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2일 금요일 날 5시에 3단계 전형에 대한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마음 졸이고 있던 그 순간 이제 최종적인 준비에 종이 울리게끔 되어지는데요. 정말 이때만큼 이 마음이 졸이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8월 10일 3단계 전형에 우리가 참가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실력들을 뿜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금요일 5시에 합격자 예정자가 이제 발표되어지고 나서 최종 11월 29일 날 합격자가 마무리되어지게끔 됩니다. 자, 이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과영이라는 이 영재학교는요. 정원 내 120명 선발, 그 다음에 정원 외에는 12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형 방법에서 정원 내 선발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단계의 우리 전형 단계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이죠. 학생 기록물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영재성 및 사고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 검사가 2단계에서 같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2단계 통과자에 한해서 3단계에서 창의 역량 평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영재성 검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명칭이 바뀐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 3단계 평가에 대한 창의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 내부적인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창의 역량평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입에서도 SNU 역량평가라는 이 부분이 등장한 것처럼 학생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지해서 준비를 서투르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준비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일단 정원 외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과정에서 집중관찰 및 면접이 7월 7일 날 실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정원 내에 선발과는 사뭇 다른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에서는 응시 원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공계 진학 확약서. 오늘 제가 정말 이 영재원 TV에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이 사회성과 그 다음에 이 전공에 대한 어떤 진로 설정에 있어서 이공계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영재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진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찐 원해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의대에 진학을 갖다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이공계 계통에 가서 저희 나라를 빛내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말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우리 아울러서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좋은 기술력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후대, 그렇죠, 우리 제자들. 근데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요. 진짜 우리가 국력에 대한 이 부분들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정말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이 부분에서 이 이공계 진학에 대한 확약서는 매우 중요하죠. 자, 이제 출력 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어떤 서명 후에 스캔 후 업로드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응시 원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스캔 후 업로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면상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 이 스캔 후 우리가 업로드 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서류들을요. 한 가지 비교 분석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스캔 후 업로드 되어진 이 사항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빠르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 두시면 왜 스캔 후 업로드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물 평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자기소개서와 관찰 소견서 A와 P.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탐구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갖다가 하게 되지만 정말 이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진로에 따라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스스로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을 때는 자기의 진로를 명시하고요. 그 진로를 갖다가 우리가 잡은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관찰 소견서 A, 우리 이 교과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관찰 소견서 B는 인성입니다. 근데 이 관찰 소견서 부분에서 우리가 인성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정말 이 인성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가 최근에 입시에서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학생들을 그동안 지도해 오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면접에 대한 부분에 임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것을 필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면접장에 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착한 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을 내에서 본인이 드러났던 그 부분들에 대한 생활 태도가 선생님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갖다가 하되 학교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 친구는 여기 관찰 소견서 B에 있는 인성 파트에서 분명히 선생님께서 추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연하게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 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관찰 속에서 적는 선생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신나겠죠. 왜? 내 사랑하는 제자가 정말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제자가 내 영재학교에 가겠다는 누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찰 소견서에 대한 부분에
명확성, 어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으려면 그동안 지금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 되기 이전이라면 학생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어머님들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시라고 하는 부분은 저 멀리 보이는 아주 다른 세상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선행에 대한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학생 생활 기록부에 이런 인성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성평가에 대한 다른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가 있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서류평가, 우리 여기서 떨어지겠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 평가관들은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상에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보게끔 되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생활기록부와 학교 생활에서의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들은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선생님들에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에서도 지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 학생 기록물 평가에서 관찰 소견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A하고 B의 작성이 가능한 선생님들의 이 범위가 설정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각 영재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관찰 소견서 A하고 B는 이 지원자를 갖다가 지도한 학교의 교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작성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가끔 가다가 이 관찰 소견서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갖다가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거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절을 하면 어머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선생님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 자녀를 정말 제대로 파악을 갖다가 하고 있지 못하신 경우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황희경 실장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담을 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갖다 보시면 왜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거절을 갖다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들께서 선생님께서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나를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주 정말 찬란하게 이쁜 용어로 우리가 아름다운 용어로 이렇게 우리가 포장해주는 미사여구 같은 말을 갖다가 싣는 건 추천서에서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도를 갖다 한 선생님한테 우리가 하되 만약에 선생님께서 미안하지만 작성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선생님에게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추천서를 갖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리시되 그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머님들 또 우리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먼저 그 부분에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몰입되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간제 교원 선생님께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학생 지도 후 타 학교 재직 중인 교원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영재학교 추천서를 갖다 써보신 베테랑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거절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추천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을 때 기간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선생님에게 이런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써주실 수 있는지 네,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나서 네, 기간제 선생님에게도 추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강사는 안 됩니다. 네, 교육 전문직 안 됩니다. 네, 휴퇴원 교원 안 됩니다. 휴직 중인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원 파견하시는 선생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 선생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는 범주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만 관찰 소견서를 작성 가능하시다는 걸 네, 어머님들께서 꼭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 소견서 A와 B에서 탐구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활용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인성 평가에 대한 활용,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인터넷에 이제 입력을 시켜주는데요. 일단은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현 재직 중인 선생님들이 작성이 가능한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영재성 평가와 인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관찰 소견서 A와 B에 대한 부분의 추천 교사는 네,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영재성과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지 어떤 주관적인 그 평가로 해서 너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네, 이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탐구 지도를 갖다가 한 경험이 있는 예, 과학 선생님을 저는 적극적으로 네, 추천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전람회나 다른 기타 대회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발표를 해보거나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가 어떤 활동을 갖다가 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갖다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그때 중학교 때에 대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내가 선행학습을 잘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갖다 냈을 때 그 학교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네,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아직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1학년의 학생들이라면 올해부터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네, 조금 전략적으로 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데 관찰 소견서 A는 네, 세 문항인데요. 일단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수들을 갖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수학에 대한 영재성에 대한 V자 표기를 갖다가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에서 매우 탁월로 V표한 경우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열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가에서 우리가 탁월, 매우 탁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이 매우 탁월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추가 문항들이 열리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추가 문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열렸을 때 거기서 학생이 무엇을 갖다가 했는지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적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적극 추천이 아닌 추천 또는 탁월 부분을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해두면 그 부분에 대한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종합적인 추천 의견에 대해서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추천 의견에 대한 것들은 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앞과 뒤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끄럽게 다 똑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관찰 소견서 P, 인성에 관계되어진 부분이죠. 자, 인성에 대해서 V자 표기.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기술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성평가를 하는 나를 모르면 이 내용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실제로 담임 선생님과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술을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언급되어지는 사항이 너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를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내용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의 우리가 경우가 이번에 있는 사항에서 조금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학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누군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학년과 2학년은 내가 이 부분에서 1학년, 2학년 때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알 수 있는 마지막 3학년 때 정말 내가 확고하게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 3년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종합적인 추천 의견에 대한 V자 표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관찰 소견서 B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 소견서를 갖다 작성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작성인의 자격과 인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휴직하신 선생님 안 됩니다. 근데 학생의 영재성과 인성을 갖다 잘하는 선생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과 가까운 선생님이면 훨씬 더 베스트죠. 자, 그리고 아까 이 미사여구 칭찬 일변도의 기술은 절대 지양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화형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적으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내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는데요. 일단 나의 역량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번에 탐구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원 동기 부분에서 진로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명기가 반드시 된 상태이어야 되기 때문에 진로와 탐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기가 서로 맞물려서 연계되어진 내용으로 이 글이 적히면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표기, 명기가 되어진 내용으로 서술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나의 잠재적인 평가, 잠재적인 능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에 대한 내용들을 3번에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적을 때 수상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수상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잘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3번과 2번에 적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꼭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탐구에 대한 부분은 수상실적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깊이를 가지고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수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매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볼까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게끔 되어지면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닌 특기와 잠재력 등을 갖다가 적어주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자, 800자, 500자, 1800자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자기소개서 문항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첨삭을 받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꼭 적어보세요. 왜? 미사여구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갖다가 적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을 발라내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첨삭을 하는 것은 되지만 어느 순간에 학원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구도를 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적은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이 부분에서 내용이 겹치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누군가에 맡겼는데 나중에 자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 복붙이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 부분에서 나의 자기소개서만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원칙 아래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 1800자의 내용을 꼭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800자 어떻게 적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1800자가 아니라 딱 3배를 적으세요. 3배는 우리 1800 곱하기 3이면 얼마죠? 계산. 아우, 정말. 5400자입니다. 근데 이 5400자를 갖다가 살을 발라내면요. 그 살을 갖다가 발라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남기잖아요. 진짜 멋진 자기소개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기소개서를 적으실 때 5400자를 갖다가 적어보세요.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다 글을 갖다 써보면 진짜 멋있게 발라진 살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뼈대가 완전히 굵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관계되어진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여기서 영재원TV에서 또 따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기록물 평가에서 생활기록부는 이제 현재 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중학교에서 PDF 파일로 우리가 스캔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전자 문서로 공문을 갖다가 보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기 우편으로 학교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광 지원자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꼭 준비하셔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가 없고요. 중학교에서만 우리가 생활했던 생활기록부를 전자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죠. 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갈 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중학교 학생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영재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서과형만큼은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2학년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영향을 갖다 받지 않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성평가 자료로 활용되어지는 부분에서 이 생활기록부 2입니다. 1이 아니라 2. 그리고 행정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전 자료를 이 발급해 놓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전자 스캔 문서로 이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스캔한 전자 PDF 파일로 공문화 되어져서 학교에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제 일정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왜? 우리 어머님들의 업무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학교의 업무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만큼 초등학교 가서 먼저 이 생활기록부 2를 꼭 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측 상단에 접수번호 기재해 주시고요. 꼭 단면으로 출력한 상태에서 스테이플러로 찍지 마세요. 클립으로 상철해서 위에 있는 부분을 클립으로 찝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 클립이라고 하니까요. 집게를 갖다가 찝는 부분도 계신데 그 클립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져 있는 클립 있잖아요. 그 화신 클립입니다. 화신 클립 정말. 화신 클립을 준비해서 그 상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철입니다. 자, 그래서 양면 출력 안 되고 모아찍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지켜주신 상태에서 생활기록부를 보내주세요.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비교하는 군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학생은 떨어뜨려도 지켜지지 않은 이 규칙 때문에 그 본인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편 접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발송용 봉투 표지에 버튼을 갖다가 우리가 출력해서 그 내용을 붙여가지고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발송용 봉투 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출력해서 거기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꼭입니다. 자, 2단계 영재성 창의력 검사에 대해서는 일단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완성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더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 교과에 대한 통합 문제, 그다음에 어떤 상황 이해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서과형의 지원을 갖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아쉽다 이게 얘기를 갖다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서과형이 합격해서가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면 합격하게끔 되어지면 그동안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해왔던 친구들과 경쟁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벽을 느끼게끔 되어져요. 그러면 영재학교에 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행이지만 깊이 있고 심화한 내용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성 검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수리 능력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 이해 능력과 함께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융복합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추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해서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영재성 평가를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표는 12시 30분까지 이제 우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1시부터 우리의 시험 시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1교시 때에는 영재성 수학과학에 대한 어떤 적성 검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수리 능력 등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 전 과목에 대한 우리 선당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 문제들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신 평가에서 내신을 잘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류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근데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에서는 일단 전 과목에 대한 어떤 통합형 교과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어와 과학에 연관되어진 문제 또는 우리 사회와 영어에 관계되어진 문제 이런 복합적인 교과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이라도 좀 풀어보고 이 시험에 응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 통과자 중에 우리 몇 명?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우리가 선발이 돼서 이제 3단계 전형으로 가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 선발 최대 82명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지역 인재나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인재들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별도로 따로 빼서 진행하기 때문에 3단계 전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차등이 있죠. 자, 일단은 이 지역 인재 우선 선발 범위 내에서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학교에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 있는 부분에서 1년은 서울에 있다가 1년은 경기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1개 지역에 대한 선발 기준으로 우선 선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곳과 그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에 대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82명까지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 창의 역량 평가에서는 2024년 선발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영재 캠프라는 이 말을 갖다가 쓰지 않고 창의력 역량 평가라는 이 말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필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적용되던 실험 평가나 과제 수행이나 과학 글쓰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은 똑같겠지만 학교에 우리가 맞춤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더 강화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역 우선 선발에 대한 이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이 몰려드는 학생들을 강남권 내에서만 우리가 선발하겠다는 이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창의 역량 평가에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뚜렷한 부분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해서 이 창의 역량 평가에 임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학원에서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3차까지 가서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영재 캠프가 창의 역량 평가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내용에 대한 이 항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SNU 역량평가에 대한 서울대의 입시 전형이 바뀐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갖다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강해지게끔 되면 학생들이 정말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있는지, 왜 학교에 오면 내 영재학교지만 학생들이 정말 어머니 태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꼬라지를 학교에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라지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 어차피 지원하는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 꼬라지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골라서 내 학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관찰소견서에 대한 인성평가, 그 다음에 이런 창의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강화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목고, 그 중에서도 영재학교입니다. 자, 평가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변경되어진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금부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뭔가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과형의 어떤 특성상 선행학습과 올림피아드의 어떤 그 수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그동안 이제 많이 해가지고 왔지만 실력도 굉장히 좋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어떤 표현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뛰어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꺼내놓는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 편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꺼내놓을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도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의 니꼴 바로 뭐다? 도출, 나의 표현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로 한번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대체 MSG 영재 교육에서 이 3단계에 대한 부분의 준비는 실험 설계 후 첨삭,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 토론에 대한 어떤 글쓰기, 그리고 이제 과학적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업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응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자, 서과형에 준비하는 2025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너무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준비다 그동안 해왔지만 사실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긴장되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시험 때가 다가올수록 긴장하세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데 긴장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긴장하세요. 긴장하고 준비하세요. 준비해야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과형 모집 요강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제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우리 제자들께서 지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재학교 지원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오는 5월 달부터 좋은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과형에 대한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해서 진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